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 영업 마케팅 전략이 이번 학기의 이제 주제인데, 지난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영업 전략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 사업 분석, 영업 전략 수립, 영업 전략 실행안 이렇게 배우고, 이게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조별로 실습을 많이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대면을 많이 하면서 교수님이 이번 학기에 배울 마케팅 전략 전술로 이제 선행학습을 동영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행학습 동영상 한 마케팅 전략과 전술을 다시 하는데 앞서서 일단 PPT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 배경과 의미를 확실히 인식하기 위해서 PPT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교수님이 추가하는 게 이제 항상 융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학기에 배운 게 영업 전략을 배운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있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기업에서는 지금 1번, 2번, 3번까지는 상시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번을 실행안까지 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들. 교수님이 5, 6년 전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처음 론칭한 게 이제 전북이고, 우리 재단, 재능교육하고 몇 개 기업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그거를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자행해도 아주 경쟁력 우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본격적으로 배웠더니 마케팅 전략인데, 영업과 마케팅의 융합하는 전략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자, 영업 전략을 리뷰하면 이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배웠고, 자, 시장 분석 나오죠, 여러분들. 5가지 팩터 있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죠. 자, 여러분들 다 학습했죠? 빅플로 현상도 나오네요. 그렇죠? 자, 지금은 공유경제에서 또 구독경제인데, 코로나가 주는 게 뭐냐면, 공유경제가 못하게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지금, 언택 비대면을 요구하는 거, 이렇게 사회문화적 환경이 바뀐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 미시적 환경은 이렇게 봤었고, 여러분들. 자, 수학 분석이 나오죠, 두 번째가. 자, 수학. 자, 일단 영업 전략. 다음에 이제 실행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의 메인 테마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합니다. 자, 요거를 잠깐 여러분들이 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STP, 뽀삐, 선행학습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PLC는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인데 제품 수명 주기 관리인데 이것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거예요. 자, STP는 여러분들 세그멘테이션. 자, 눈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전략이라는 건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경쟁 우위 달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략은 한마디로 뭐냐? 계획 또는 기획을 한다. 기획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팅, 그쵸? 세븐 시장 세븐화, 목표 시장.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결국은 STP에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경쟁이 좌우되는 거는 이 포지셔닝 전략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장은 아닙니다. 자, 세그멘트. 시장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음식점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메뉴를 10가지, 100가지를 다 취급하면 누가 그 집에 와서 먹겠습니까, 여러분? 역전에 있는 식당들, 차 시간대에 급히 끼니를 때워야 될 사람들은 뭐 불문하고 먹을 수도 있지만 가끔 교수님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때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일상적인 상태에서야 전문화된 식당, 그렇죠? 특화된 식당을 가게 되겠죠. 설렁탕 그러면 설렁탕만 만드는 집을 가겠죠. 순댓국 그러면 순댓국, 칼국수 그러면 칼국수, 그렇죠?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시장 세분화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뭐 설렁탕만 팔겠다 그러면 안 되죠. 설렁탕만 팔겠다고 했을 때에 결국은 이윤 창출이 가능하느냐? 그 조건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충분히 시장 규모가 됐냐? 그러니까 설렁탕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한 150그릇 정도 팔으면은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그 이상을 팔 수 있겠는가? 한 50그릇밖에 못 판다. 그러면 설렁탕집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설렁탕 먹겠다는 사람들의 니즈 욕구가 동일한 그 분포가 있느냐? 그 다음에 쉽게 가서 먹을 수 있느냐? 설렁탕은 맛있는데 저기 강원도 산골에 따르면은 여러분들 설렁탕집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겠죠. 또 설렁탕을 먹겠다는 사람의 특징, 설렁탕을 먹는 사람은 수육 정도, 어디 소주를 곁들인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의 소비력은 뭐 설렁탕 한 그릇 값에 8,000원 또는 10,000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걸 여러분 측정할 수 있어야 시장을 잘게 쪼갠다. 세분 가늘게 나눈다. 전체 음식점 시장에서 일부 설렁탕이 되는 시장으로 세분을 만드는 것. 여기 세분 시장. 다시 말해서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 1학기 때에서 교수님이 동영상을 다 보여줬어요. 자, 3M 같은 경우 여러분들 세분 시장, 즉 시장을 세분화하니까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할 수 있겠죠. 이걸 잘해서 3M의 경쟁력 우위가 있는 거고요. 세계적인 100대 기업들이 결국은 한정된 인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세계적인 100대 기업에 포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타겟, 여러분 목표 고객 또는 목표 시장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3대 전략으로는 획일화 전략. 니즈가 크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체 시장을 공략하면 좋겠죠. 왜? 하나의 제품 가지고 여러 2만원 시장을 차지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용이치 않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나누다 보니까 각각 제품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쪼개지니까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차별화. 각각의 적합한 개별 마케팅이 가능하겠느냐. 차별화라는 결국은 뭐예요? 경쟁사 대비 차별화입니다. 뭐를 차별하냐? 가격이냐? 서비스냐? 맛이냐? 위생이냐? 등등이 있겠죠. 집중함. 작은 시장의 높은 점유율 확보 전략. 그래서 높은 점유율이라는 건 시장 점유율, 마켓이거든요. 결국은 내 회사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거죠. 고객이 10명이 되는데 내 제품이 3명의 고객이 샀다 그러면 30%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거죠. 6명이 샀다 그러면 60%,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이상은 우리 회사 제품을 산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는 높은 이익과 또 그 이익을 통해서 R&D,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더 좋은 상품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상품을 나오니까 지속 경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포지셔닝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예요. 경쟁사보다 우월한 위치, 포지셔닝 여러분들. 자, 포지션. 근데 여기에 ing가 붙은 거는 시장이 어때요? 변화하죠. 고객의 욕구가 어때요? 항상 변하죠. 거기 서쪽으로 변하고 서쪽의 트렌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포지셔닝. 위치야. 그런 말이잖아요.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 제품은 어떤 위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자리매김. 어떠한 회사로 자리매김이 되는지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커피숍 먼저 볼까요? 이걸 여러분들 지도라고 그러잖아요. 포지셔닝인데 커피숍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전문성과 가격을 두 개 중요한 축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전문적인 커피숍을 원하는 게 근래에 이제 고객들의 니즈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가장 이상점에 근접해 있는 스타벅스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투썸, 할레스, 엔젤리너스 커피비는 뭐예요? 걔에서 기장에서 매달 몇 개씩 사라지잖아요. 어중간하게 걸쳤죠. 그럼 이디야는 왜 대박이냐?
미디어는 저가로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대박이고요.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실용적으로 차 한잔 나누면서 할 얘기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찾는 곳이 이디야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스타벅스, 투썸, 미디어. 자,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포지셔닝 맵을 그려서 자, 고객들은 이 위치에 있다. 그런데 지금 각각 경쟁사들과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할리스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할리스는 여기 공략하려면 어떻게 돼요? 스타벅스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이 정도 위치에는 있어야 스타벅스를 능가하겠죠. 아니면 그냥 이디야처럼 저가에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저가로 공략을 하든지 자,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우리가 하는 것이 마케팅에서 포지셔닝 맵을 활용합니다. 자, 리포지셔닝에는 뭐야? 말은 다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조정해요? 브랜드 이미지 등등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서 게토레이의 제 포지셔닝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스포츠 음료로 이게 포지셔닝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게토레이 입장에서 보면 운동 한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로 되다 보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마시잖아요. 덜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리포지셔닝을 합니다. 갈증 날 때 마실 수 있는 음료다. 갈증해서 음료를 하니까 어때요? 운동 안 해도 그냥 마실 수 있는 게 더 팔리겠죠. 이게 성공 사례고 바카스는 여러분들 저처럼 중년 이상들이 피로회복제였는데 동아제 입장에서 볼 때는 중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더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기 도전 음료로 해서 대학생들 커플을 강구 모델로 한다든지 또 아버지가 미학과였는데 미학과를 꾸리고 있을 때 아들이 미학과를 밀어주면서 도전, 패기, 자신감, 봉사 이러한 젊은이로 자리매김하면서 리포지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포지션의 성공 사례가 바로 이 게토레이와 바카스가 되겠습니다. 실패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카는 여러분들 포지셔닝이 고급 펜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가 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욕심이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파카 펜의 충성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그렇게 싸구려 나오면 우리 이제 고급 펜이라고 자리매김되어 있는 파카펜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집토끼마저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가격 전략을 수정했죠. 다시 고가를 갔습니다. 뉴콕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옛날 코카콜라 맛보다 좀 변화를 시켰는데 결국은 실패하니까는 이제 마테차 같은 거로 리포지셔닝, 새로운 제품을 등장시켜서 카바링을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왜 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뭐예요? 더 많이 팔려고 하면 매출이 감소되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 니즈가 변하니까 다시 포지셔닝을 해야 되죠. 경쟁 영역이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품질, 속성. 바카스가 피로회복제뿐만 아니라 패기, 도전, 자신감을 준다. 그런 기능, 속성 이런 거 차별화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 전략을 이렇게 수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포지셔닝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매그너스라든지 스와치, 닌텐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례로 한번 쭉 검색을 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보면서 리포지셔닝의 이러한 사례들이 있구나. 근데 교수님이 여러분들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게토레이하고 바카스에 대한 재포지셔닝 사례를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례를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펼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삼진제약 개보린에서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이제 광고할 때 재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데 삼진제약 동영상을 여러분들 광고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밝혀보시기 바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삼진제약에서 개버린 그러면은 이제 두통, 치통, 생리통인데 뭐예요? 성인 남자들에게도 이게 좋다. 아플 때 그렇게 해서 더 팔기 위해서 하는 사례가 이제 삼진제약이 개버린 사례인데 여러분들 동영상 들어가서 유튜브나 가서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디포지셔닝은 뭐냐? 디포지셔닝은 말 그대로 디스하는 거예요. 누구 제품을? 경쟁사 제품. 경쟁사 제품을 디스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상대방 회사를 비난하거나 하는 광고에서도 금지야.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법을 떠나서도 우리가 남을 비난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도 뭐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비난한다는. 그런데 마케팅에 있어서는 비판과 우리가 더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디포지셔닝의 사례를 통해서 합니다. 자, ABS, 아비스 이렇게도 얘기하는 데들 여기는 만년 2등 회사입니다. 렌터카 회사인데 세계적인 렌터카 회사인데 근데 어떻게 그 1등 하는 회사 허츠를 디스를 하냐면 자 보세요. 위안함 2 우리는 2등입니다. But try harder. 그러나 더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보다? 허츠보다. 그러면 어때요? 허츠는 일 열심히 안 합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1등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2등이지만 더 열심히 한다. 누구보다? 허츠보다. 이렇게 해서 디포지셔닝하는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신우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바나나 우유가 잘 팔리니까 그거 바나나는 안 들어간 겁니다. 향만 들어간 겁니다. 이러면 조금 비난 쪽으로 가니까는 자사 이미지도 좋아 보이진 않겠죠.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이럴 때 바나나 우유라고 해서 바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신우유에다가 색소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뭐 좋은 겁니까?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눈으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천천히. 자, 내용을 음미해 가면서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결국은 뭘 먹으려는 겁니까? 이게? 타이레놀을 먹는 거예요. 100년 이상을 아스피린이 여러분들 특보적이었는데 5, 60년 전에 탄생한 100여 년 전에 탄생한 이 아스피린을 타이레놀이 이 디포지셔닝 사례를 통해서 능가합니다.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선발주자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게 되면 약점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 약점을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이런 디포지셔닝의 사례를 통해서 은근하게 알려줍니다. 타이레놀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단일 약품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디포지셔닝이라는 건 뭐다? 결국은 경쟁사를 디스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LG 올레드 TV에서 광고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역시 동영상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LG가 삼성을 디스하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교수님이 이제 STP 마케팅 전략이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STP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그젠플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설렁탕. 목표국이 대학생일 때와 직장인일 때 어떻게 다르는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면 돼요. 아까 바꿔서 게토레이식으로. 자, 대학생이 목표국일 때는 가격이 어때요? 가격이 중저가 이하죠. 맛은 적당하면 되잖아요. 위상도 적당하고, 친절도 적당하고, 서비스도 적당하고, 양은 많이 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직장인들은 가격이 중저가 이상이 돼야 돼요. 맛이 있어야 되죠. 위생 깨끗해야죠. 친절해야죠. 서비스 좋아야죠. 양은 적당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작점은 뭐예요? 타겟에 따라서 포지셔닝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음식을 파는 거예요. 자, 이게 STP입니다. 이거를 깊이 인식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STP 전략을 다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주 쉽게 풀어놓은 겁니다. 자, 이제 마케팅 전략이 이제 여기까지 끝났죠. 그러면 이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STP
그래서 설렁탕집, 자,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지하시고, 그 다음에 리포지셔닝은 어떻게 해요? 디포지셔닝은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큐레드 광고를 보시고, 그 다음에 리포지셔닝은 게토레이와 바카스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식을 깊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역의 개버링이 어떻게 재포지셔닝을 해서 성공했는지 이런 사례를 보면 됩니다. STP는 한마디로 뭐다? 마케팅 전략이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마케팅 전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